판례 볼게요. 자, 그래서 비신분자를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신분자를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볼게요. 밑에 판례 1번. 먼저 신분자를 제가 검은색으로 밑줄 그어볼게요. 1번에서 과장 대리급 이상 밑줄 그으시고 직원들과 함께 돈을 받았대요. 자, 그럼 빨간색으로 이상이 아닌 자, 빨간색 요 동그라미. 이 사람이 비신분자입니다. 안 적어도 되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받았다는 것은 공동하여 받았다는 거죠. 공모하여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정부 관리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장급 이상이 받게 되면 뇌물죄 의제, 공무원 신분을 의제해서 뇌물죄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과장 대리급 이상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정부 관리하는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원래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인데 과장 대리급 이상이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땡땡 수뢰죄로 처벌하거든요. 형법상의 수뢰죄 조항을 적용해서 수뢰죄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과장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자가 되는 겁니다. 과장급 이상이 아닌 말단 직원은 돈을 받아도 단독으로 돈을 받아도 공무원 의제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뢰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비신분자도 이상인 사람들과 함께 받게 되면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밑에 2번을 볼게요. 자, 허위 공문서 작성자라고 되어 있고, 자, 신분 없는 자가 가담을 했대요. 빨간색으로 신분 없는 자니까 비신분자죠?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형태로 가담을 했대요? 공동하여 가담을 했대요. 자,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자의 주체는 누구죠?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인데,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신분자가 되죠. 신분자. 요 신분자의 범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다. 공모 형태로.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비신분자에게도 그 죄는 뭐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자의 신분을 비신분자가 얻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 33번을 볼게요. 자, 이 공무원이 신분자죠. 그쵸? 이때 공무원 아닌 자가 빨간색으로 아닌 자가 비신분자죠. 이 사람이 공동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역시 공모 형태로 허위공문 작성죄를 범했을 때는 이 자에게도 공무원의 신분을 얻어오기 때문에 허위공문 작성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거의 같은 거네요. 판례 번호만 다르지. 두 가지 묶어보시고 4번을 가볼게요. 4번에서 지방행정 서기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거죠. 누가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습니까? 피고인이. 그쵸?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했는데? 자, 우리 저 맨 앞에서 교사범 했잖아요. 교사범 이 판에 생각나시잖아요. 그쵸? 여기 낙태교사 사건 할 때 그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제가 4번, 5번, 6번 이 설명하면서 뒤에서 공범관 신분할 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동그라미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교사범 파트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이 피고인이 비신분자가 될 것이고 지방행정석이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교사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 했을 때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 그쵸?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교사범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방금 여기서 보았듯이 공범관 신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양쪽에서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봐두시면 돼요. 판례는 같은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여기서 업주가 신분자예요. 업주가 신분자니까 검은색 밑줄 그으시고 그때 지배인은 누구예요? 지배인은 비신분자가 돼요. 이 지배인이 업주 행위에 대해서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범죄에 따라서 가담한 형태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6번 가볼게요. 역시 거주자가 신분자고 공모 형태를 가담했고요. 누가요? 비거주자가요.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7번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점포 임차인이 임대인의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떠어떠한 특약을 구실로 해서 그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매도인과 공모를 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임대인이 누구예요? 임대인이 신분자가 돼요. 공모 형태를 가담을 했다. 누가요? 빨간색으로 임차인이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임대인 건물주가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매도인이에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여기서 세를 넣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건물주하고 이런 계약서를 썼어요.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때 우선 나한테 먼저 매도한다. 그쵸? 다른 데 매도하지 말고 나한테 매도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놨나 봐요.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다가 내놨는데 이제 매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자가 임대인에게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임죄에 배우신 분 알겠지만 중도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이 건물주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그쵸? 주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죄 주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중도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중도금을 받지 않으면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중도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신분이 바로 진정신분이죠. 진정신분. 그쵸? 근데 이때 임차인이 이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에게 가서 따져요. 아니 어르신, 점포를 팔 때는 나한테 먼저 판다 그랬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팝니까? 그래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매매대금을 자기 멋대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이걸 받아가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받아가요? 안 받아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 금액을 공탁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막 공탁 쪽지가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알겠네. 자네한테 팔겠네. 라고 해가지고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 A라는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요.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임대인은 무슨 죄가 됩니까? 중도금을 받았으면 A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등기를 넘기지 않고 임차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임죄가 돼버려요. 이 할아버지는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죄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이 배임죄 행위에 가담을 했잖아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위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게도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게 되고 그 죄를 처벌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배임죄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단 말입니다. 공모 형태로. 그랬을 때 임차인에게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다. 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 가보시게 되면 발행 명의자가 신분자가 되고요. 공모 형태로 누가 가담을 했습니까? 명의 차용자가 비신분자인데 이 사람이 신분자의 범행에 공모 형태를 가담했을 때 이것도 그 죄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즉 공모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접정범에서 자수범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자수범할 때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누굽니까? 발행자만 돼요. 발행자만 허위신고죄 주체 될 수 있고 발행자가 아닌 사람은 허위신고죄 주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신분자를 할지라도 신분자의 범행에 공모 형태를 가담을 했다면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8번 판례입니다. 자,
요 8번하고 9번이 거의 비슷한 판례이기 때문에 묶어버릴게요. 여기서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에서 아니다 동그라미. 이 사람이 비신분자입니다. 이 비신분자가 지금 신분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였다면, 즉 발행명인이죠. 발행명인이 범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였다면 부정수표탄서법상의 공동종목이 된다. 8, 9번이 거의 같은 판례가 되는 거예요. 10번 볼게요. 여기서 임원이 신분자고요. 공모 형태로 누가 가담을 했습니까? 비신분자인 감사가 가담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감사에게는 그 범죄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11번에서 국회의원이 신분자고요. 후원의 회원이 아닌 자가 누구입니까? 비신분자죠.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공모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비신분자에게도 정자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인당 후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으면 안 돼요. 받게 되면 이 정자법 위반죄가 되거든요. 비신분자가 이에 공모하여 가담을 했다면 국회의원과 똑같이 이 범죄의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자, 12번을 봅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비공무원이죠. 그리고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려는 이 공무원은 진정신분범이고 그에 가담한 자가 이 비공무원이죠. 그래서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받으면 이 비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얻어오기 때문에 33조 본문에 따라서 두 사람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체크하시고 밑에도 체크하세요. 자, 23번 판례는 박근혜 대통령 판례인데, 자, 공무원이, 자, 이 판례에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자,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이 비공무원이 이제 최순실이 되는 거죠. 자,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갖다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공무원은 신분범이고 비공무원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을 때 이때 이 비공무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최순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그 법논리가 33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지 제3자 뇌물수수죄 하면 틀려요. 그렇게 출제가 잘 비교해서 나옵니다. 자,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은 제3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13번에서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신분자가 되고요. 이 공동 형태로 가담을 했네요. 그랬을 때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동그라미. 이 사람이 비신분자입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공동하여 가공한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거예요. 일단 끊고 이는 뭐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했기 때문에 이 다른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고 그때 이 공무원은 비신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신분자가 다른 공무원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동 가공하였다면, 공모 형태로 가담을 하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볼게요. 여기서 지방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고요. 밑에 경력직 공무원이 신분자가 되고요. 가담을 했대요. 누가요? 빨간색으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아니한 사람도 이 사람이 비신분자죠. 구지방공무원법 82조가 적용되지 않는 구지방공무원법 경력직 공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80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바로 뭐가 됩니까? 비신분자가 되는 겁니다. 비신분자가 그 범죄의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판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피해 아동 갑의 친모입니다. 이 친모가 이제 진정신분범이죠. 자, 연인관계인 피고인 병과 공모하였다. 이제 요 연인관계인 피고인 병은 이제 비신분자가 되죠. 자, 비신분자가 되는데 둘이 함께 공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33조 본문일까 단서일까? 여기 판례가 단서가 아닙니다. 단서가 아니고 본문으로 봤습니다. 그 말은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가보면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를 누가 범합니까? 이 보호자가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호자는 여기서 진정신분이 되는 거예요. 진정신분. 진정신분범만이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범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거기에 누가 가담했어요? 연인관계가 가담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단서가 아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겁니다. 본문을 적용해서 두 사람은 다 이 관련된 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요 죄의 공범이 됩니다.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이런 말이죠. 아동학대 치사죄네요. 아동학대 치사죄의 공범 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 판례랑 비교할 것이 제가 요 부분을 왜 색깔 칠해드렸냐면 요 판례 체크하세요. 요 판례와 비교할 것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판례야. 이 단서. 요 단서를 적용한 부분에서 요 1번입니다. 그래서 처와 자식이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했을 때 요때는 단서를 적용했단 말이죠. 처에게. 그것은 단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적용하지 않았던 판례 볼게요. 자,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1번 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는데요. 자, 물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자만이, 물건의 소유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인데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단독으로 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따라서 이 소유자의 행위에 가담을 하면 그때는 이 신분을 얻어오기 때문에 그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런데요.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떨 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요. 고의가 없다면 그때는 아무리 가담하고 싶어도 공범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판례는 무지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여긴 다 중요해요. 1번, 2번이 특히 중요하죠. 자, 2번을 보면 공직선거법에 가보면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이 33조가 CR이 안 먹혀. 이 죄 자체는 법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33조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3, 114, 115 여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자만이 이러한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문 처리가 아예 안 돼. 그래서 여기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설령 주체자와 함께 공모 가담했다 할지라도 33조 본문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신분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공범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출제 무지 많이 든 판례예요. 자, 같은 법논리로 따져보면 이 두 판례를 비슷한데요. 이 3번 판례도 좀 따져보면 이 호별 방문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처럼 33조 자체가 CR이 안 먹혀. 그래서 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호별 방문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서 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통모했거나 시켜서 했다 할지라도 비신분자가 갔잖아. 비신분자가 호별방만 한 겁니다. 비신분자가 호별방만 한 것은 안 돼. 33조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을 얻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이 호별방문죄라고 하는 것은 되고자 하는 자만이 가야 돼. 함께 가거나 하는 거지 이 자만 단독으로 갔다고 해서 신분을 얻어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간접정범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간접정범할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가공한 경우 이것도 설명드렸죠.
33조 본문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고, 자, 그러면 노트를 볼게요. 노트를 보면, 자,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처가 있고 부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처에게 가담을 했다. 뇌물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가담한 역할이 공모, 교사, 방조인데, 그럼 봐봐요. 여기에도 공모가 있고 여기도 공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담하거나 이렇게 가담한다 했을 때 둘 다 공모는 서로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때 요 공모는 여기서 삭제를 하고 요 공모는 어디를 가냐면 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는 것은 교사 방조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가보면 이 공범이죠, 공범. 이 공모라고 하는 부분은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관여한 경우와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노트에서 올라간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남는 것은 교사방조밖에 없는데 이것은 간접 정범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33조 법문은 굳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3, 4조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례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해석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